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인 주말을 맞아 유명산에는 마지막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주르르였습니다. 애기 단풍으로 유명한 장성의 백양사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물에 비친 단풍나무와 백암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또 무등산과 지리산 등 유명산에도 수많은 등산객들이 몰려 주요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가을을 아쉬워했습니다. 한편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 점포의 상식을 뒤집은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출금과 대출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컨설팅에 나선 건데요.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년 전 첫 문을 열었던 옛 광주은행 본점. 반세기가 지난 후에 또다시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금융점포가 아닌 포용금융센터라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볼 수 있는 번호표도 없는 점포는 상담실과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 소외 계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종합상담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까지 상주하는 포용금융센터에서는 자금 상담은 물론이고 경영 컨설팅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희 점포는 공익형 점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될 건 없고 고객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찾아뵙거나 오신 고객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30억 원의 특별 보증까지 계획되고 있어 주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문턱이 좀 높았는데 아마 우리 금융포용센터는 조금 그 밑으로 이렇게 야착게 하지 않냐. 사실은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금융감독원 역시 특화 점포의 출범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포용금융센터. 금융계부는 새로운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말까지 겹쳤지만 파업 소식이 미리 알려져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오늘 하루 광주 송정역에서 용산으로 가는 고속철도 5편의 운행이 중지되고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운행 예정이었던 5편도 취소됐습니다. 또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에서 운행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일부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파업 소식이 미리 알려지고 고속버스 등으로 수송도 분산되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몇 달 전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버스에 부딪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조사 결과 이 학생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됐는데요.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주택가 인근 횡단보도. 지난 5월 이곳에서 12살 A군이 탄 자전거와 시내버스 한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는 이 갓길을 따라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갓길이 끝나자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2차로를 달리던 버스는 전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좌측을 살피는 사이 우측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그대로 A군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전멸 신호등은 삼색 신호등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신호등을 볼 때마다 숨진 A군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던 가족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쫓기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웃으셨을 때 아이고 저 집은 아들을 잃고 저렇게 웃고 다니네 이런 소리가 너무 견디기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얼마 전 사고 조사 결과를 받아든 가족들은
숨진 A군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버스와 자전거는 같은 차고 차가 진로 변경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A군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면 보행자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은 선진국들은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자전거용으로 분류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보행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족들은 A군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교육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글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노약자 어린이는 인도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보도를 탈 수 있다고. 근데 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야 하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A군처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임금 문제로 파업 중인 구례군 공무직 노조가 군수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연합 노동조합 구례지부 노조원 20여 명은 어제 오후 6시부터 군수와의 임금 인상분 지급 협상이 결렬되자 협상을 요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전체 229명의 구례군 공무직 공무원에게 전라남도 전체 공무직 평균에 맞춰 2년간 임금 인상분 35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병원 9층 옥상에서 한화이글스 소속 투수 21살 김모 씨가 떨어져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술을 마시고 건물을 들어갔다가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